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봅니다. 정말 인생이 너무 어렵죠. 눈 떠보니 후진국 이런 소리도 들리고요. 이틀째 험지인 영남권 민주당 후보들의 지원 유세에 나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조용히 잊혀지기를 원했지만 지금의 윤석열 정부의 행태가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는 의지로 읽히는데요. 부산과 양산에 이어 울산에 간 문 전 대통령은 특별한 연고가 있는 지역과 후보를 찾아 조용히 격려하는 것이라면서도 정권 심판론에 강하게 힘을 실었습니다. 북한에게 가진 퍼주기 하면서 어떻게든 그림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결국 삶은 소대가리라는 소리 듣지 않았습니까? 이에 국회 완전 이전 공약을 들고 충청권을 찾은 국힘당 한동훈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야말로 최악의 정부였다고 맞받았는데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가 세종으로 완전 이전한다는 공약을 내세우며 충청 민심을 공략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세 현장을 찾아 현 정부를 비판한 데 대해선 전 정부가 최악의 정부라고 맞받았는데요. 부동산 폭등, 대중관계와 대북관계 등을 전 정부의 실정으로 꺼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을 왜곡하는 가짜 허위 내용을 주장했는데요. 세부적으로 따져 확인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부 때가 경제가, 민생이, 외교가, 대북관계가 더 나았는지는 하나마나한 소리일 겁니다. 아무리 총선 승리에 아무 말 대잔치를 한들 적어도 사과한개가 10,000원은 아니었는데요. 뭐가 더 낫다는 걸까요? 최악의 정부는 지금 윤석열 독재 검찰 정권이 맞습니다.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서로에게 핑계대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여러분 부족한 게 있으면 다 제 책임입니다. 이럴 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뭉치면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국힘당에서는 당의 상징색인 빨간색 대신 흰 점퍼를 입거나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동훈 위원장 사진을 쓰는 후보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당을 내세우는 게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건데요. 검사 출신으로 대통령실 인사비서관까지 지낸 친윤 중의 친윤, 이현모 경기 용인갑 후보가 국힘당을 상징하는 빨간색 옷 대신 흰색 옷을 입고 유세를 합니다. 국가보훈부 장관을 지낸 서울 강서을 박민식 후보, 경기 평택병에 출마한 유이동 후보, 경기 수원정 이수종 후보 등도 흰옷을 입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일부 지역에선 당 색깔을 드러내지 않는 게 선거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걸로 보여집니다. 자신의 정당을 숨기고 선거 유세를 하고 있는데요. 이 코미디 같은 현상을 뭐라고 말해야 하는 걸까요? 숨겨야 산다? 호남 지역 한 후보 캠프 관계자는 빨강 대신 남색과 흰색 위주로 사용해 차분한 이미지로 가려 한다고 말했는데요. 언제부터 국힘당 색깔이 하얀색으로 바뀐 걸까요? 또 일부 후보들은 윤석열 대통령 대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친밀감을 더 강조하고 있는데요. 선관위에 등록된 공보물에도 친윤으로 분류되는 후보들을 빼면 한 위원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실은 후보들이 대부분입니다. 윤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는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와도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은 국정수행 능력에 대한 긍정평가는 36.3%였는데 지난 5주간 꾸준히 하락세를 보여왔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더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며 시장에 나가 큰절까지 하는 후보까지 나왔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읍소작전이 시작된 겁니다. 머리가 닳도록 바닥을 향해 머리를 조아리는 순간이 된 거죠. 단체 떼절을 해대는 진풍경을 이제 곧 보게 될 텐데요. 절대 여기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들을 뽑으면 그뿐 다시 4년간 이들에게 지배당하며 살아야 할 텐데요. 제발 이번만큼은 절대로 제대로 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총선 위기론에 빠진 여당이 뭔가를 만회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변수는 60대 이상들의 아주 높은 투표율을 예상외로 높은 투표율, 젊은이들이 어지럽힌 나라 노인이 구한다. 옛날에 고대 그리스부터 벽에 이렇게 문구가 적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요즘 젊은 애들 싸가지 없다고.
아, 그러니까. 예. 네, 미안합니다. 젊은이들이 이 헝클어 놓은 이거 노인들이 구한다라는 호소를 해서 60대 이상의 투표를 극적으로 높이는 방법밖에는 없다. 언어의 마술사라 불리며 이번 총선에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출마한 강유정 교수가 3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말 놀랍고 환상적인 말로 조국 혁신당의 출연으로 아비규환에 빠진 윤석열과 한동훈을 우아하게 조져댔는데요. 저는 강 교수가 반드시 국회에 입성해 더불어민주연합의 공식 대변인으로 논평의 새 지평을 열어주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가장 큰 저는 장점이라면 이 보수 언론과 여당 그리고 대통령실이 사실 총선을 마련한 여러 조감도를 그리고 명확한 적을 그린 다음에 언제쯤 굉장히 치명타를 입히겠다는 계산이 있었다면 그 계산을 흐리겠고 말 그대로 힘을 어디에 집중할지를 모르는 그렇죠. 선거로 네. 만들어 버린 게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분산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스킬이 있고 여전히 공격력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의 그 비상대책위원장부터 그리고 다들 지금 밥을 잘 지어야 될 상황에 되려 그 당황함이 다 된 밥에 윤석열 뿌리기, 다 된 밥에 한동훈 뿌리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 밥이 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격력과 말하자면 침투력이 전혀 먹히고 있지 않은 이 상황 전체를 만든 게 그 공부 없이 갑자기 뛰어들어서 벼락치기로 될 수 있는 세계가 이제 정치고 한편으로는 내공이 없으면 그 자리의 무게를 견디지 못할 텐데 제가 대변인 논평에도 사실 썼습니다만 거의 그 정치에 단련된 근육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사실 그 인바디라고 부르는 자기 체지방량과 근력 검사부터 하고 운동을 시작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쥐나고 잘못하면 사고 납니다. 근데 인바디 검사를 안 하신 게 아닌가. 왜냐하면 계속 언어가 새고 있고 제가 해서 그 했던 말이 이제 언실금이 왔다. 말이 자꾸 샌다. 왜냐하면 모든 실금은 근력이 약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병이라기보다. 그래서 그 근력 강화를 해주는 운동들을 해줘야 되는데 정치와 그리고 한편으로 당의 내부에 대한 전혀 학습 효과가 없이 그런데 최종적으로 옆에 누가 트레이너분이 계셔가지고 인바디라도 찍고 들어왔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장에서 실수 연발 그리고 한편으로 정치 실험을 현장에서 하다 보니 그게 엄청난 지금 효과 나쁜 부정적 효과를 주고 있어서